시작합시다. 오늘은 그래프에 대한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마 4차 함수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바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오늘도 클리닉 있어요. 예. 그래서 미리 얘기하지만 오늘은 170번은 안 푸셔도 됩니다. 이건 안 풀어도 되네. 그럴 것 같아요. 170번은 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얘는 안 해도 되고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좀 다른 거는 뭐 그렇게까지 빡센 게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4차 함수의 특징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4차 함수의 특징까지니까 좀 바쁘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먼저 뭐를 가지고 봐야 되냐면 요거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의 증가와 감소입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그래서 그 원래 보통 이제 교과서적인 어떤 그런 그 설명은 이거긴 해요. 그냥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게 증가예요. 그럼 감소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함수의 증가 감소를 fx의 관점에서 뭔가 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점이 있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냥 원래 함수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그 생각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이제 그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미분의 목적 자체가 원래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보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보는 거는 가끔 나옵니다. 이게 뭐 되게 교과서적인 어떤 그 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모를 때가 있어. 무조건 미분한 거밖에 모르더라고. 근데 이제 그 가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좀 가서 165번 같은 거 있잖아. 165번.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에 대한 어떤 그 적응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하도 이게 수능이 나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되게 뭐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신박한 그런 어떤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x1 빼기 x2 곱하기 이쪽이 fx1 빼기 fx2라는 거지. 얘가 0보다 작거나 0인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야. 0인 거는.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작다라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는 게 다른 부호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게 x가 증가하면이니까 아마 얘를 보통 넘기면은 x1 빼기 x2가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일 때 이쪽은 무조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작고 얘가 커야 마이너스가 될 거란 말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쪽이 클 거면 얘가 크고 얘가 작으라는 거죠. 돼요? 그러면은 x가 커지면 반대로 y 값은 뭐 해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 그럼 얘는 감소하는 얘기야. 이거를 얻어낼 수 있어요. 이것도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얘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오면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다 기억해 놓고 이건 개 쉬운데 낄낄 이런단 말이야. 근데 얘를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하시라는 거야. 알겠죠? 이거야. 그래서 이제 뭔가 표현을 너무 국한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얘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 이게 요즘 나오는 표현이기도 해요. 요즘에 이렇게도 나와요 표현이.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좀 잘 봐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fx를 이용해서 증감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니? 이게 이거야. 자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그냥 얘를 가지고 보기가 좀 짜증나지. 왜냐면 그래프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프를 알아야 뭐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얘는 모르니까 미분한다. 모르니까 미분한다. 모르니까 미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좀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미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럼 증가를 한다라는 게 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쓱 하고 쓱 하고 쓱 이렇게 하고 이게 증가야. 그렇죠. 증가하는 게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증가가 되는 거고요. 그럼 감소가 된다라고 하면 감소는 이런 거란 거지. 이렇게 감소하고 이렇게 감소하고 저렇게 감소할 거라고. 이게 감소라는 거지. 뭐 조금 갈비뼈같이 생겼네. 자, 아무튼 그래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얘를 표현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얘를 표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가지고 미분한 거는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간다는 거지. 얘는 뭐 접선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라는 거예요. 이게 증가. 그래서 증가라는 건 미분한 게 0보다 크면 증가. 0보다 크면 증가. 0보다 크면 증가. 이거야. 그럼 감소는 당연히 이게 이거겠죠. 접선을 그었어. 미분을 했어. 미분하면 접선의 기울기 0보다 작은 게 감소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F'이 0보다 작으면 감소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래 fx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는 잘 표현을 안 한다라는 거지. 다 이런 거 나왔을 때 좀 알아봐야 된다는 게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수면 f가 증가야. 음수면 f가 감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한 걸 가지고 원래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미분의 목적이라는 거지. 되니? 오케이 이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야. 그래서 약간 맨날 이거 말할 때만 좀 되게 부끄럽긴 한데, 자, 맨날 내일부터 하는 거 있잖아. 다이어트라고. 그죠? 맨날 내일부터 하는 거 그죠? 나도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어제 막 너무 막 이것저것 처먹으면서 약간 반성했어요. 어제 막 떡볶이 시켜 먹고 그랬거든요. 튀김이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양심 찔려가지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거든. 자, 다이어트는 몸무게가 감소. 몸무게가 감소.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하면 창피해. 하지 마. 자, 몸무게를 미분했을 때 0보다 작으면 다이어트입니다. 비웃든 거 되게 창피해 죽겠네. 자, 이거야. 그럼 이제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나이를 먹는다. 개 싫어요. 떡국을 안 먹은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자, 떡국 좋아하니? 안 좋아해요? 안 좋아. 야, 영포티의 음식이죠. 떡국지.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나이를 먹는다. 나이를 먹는 이거.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이쪽은 나이가 증가한다는 거죠. 나이 증가. 자, 그럼 나이를 미분했을 때 0보다 크면 된다.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게 F라는 게 이쪽은 얘가 감소한다. F가 감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하자. 이게 낫겠다. 차라리 이게 낫겠다. F 프라임이 0보다 크다. F 프라임이 0보다 작다.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얘도 얘지만 이거를 가지고 원래 게 그러면 증가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얘를 가지고 이쪽은 얘는 원래 게 감소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이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원래 사전적인 정의는 얘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얘야. 근데 이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미분한 거를 가지고 볼 거라는 거고. 그러면 자, 여기에 하나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어요. 등호가 붙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떤 구간 내에서 구간 내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미분한 게. 그리고 어떤 구간 내에서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그 구간 내에서 이쪽은 얘는 증가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이쪽 구간 내에서 얘는 감소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되니? 오케이? 자, 그럼 0이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 0이 들어가는 이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이렇게 된다. fx가 올라갔다가 멈췄다 올라가요. 그리고 fx가 올라갔다 멈췄다 올라가요. 돼요? 하나는 증가함수고요. 하나는 증가함수가 아니거든요. 휴머님 알 수 있겠죠? 얘가 무슨 함수라는 거야? 증가함수고요. 이쪽은 증가함수가 아닙니다.
되니? 왜냐면 자 봐봐. 내가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개인 그래서 한번 훅 하고 심호흡을 하고 다시 올라갔어. 그럼 얘는 계속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죠. 그치? 근데 내가 막 산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 돗자리를 깔고 앉아가지고 막 술도 한잔하고 그다음에 막 밥도 먹고 막 뭐 노래도 하고 춤도 춰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 그럼 계속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니? 아니죠. 쉬었다 갔잖아. 그렇잖아. 그럼 심호흡도 쉰 거 아닌가요? 야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푹 하고 다시 올라갔는데 그걸 쉬었다고 말하면 너네 막 그 폭동을 일으킬 거 아니야. 야 이거 비인간적인 놈 이럴 거 아니야. 그거야.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봐. 얘는 여기만 0. 여기만 접선의 기울기 0. 여기만 멈춘 거야. 잠깐 멈췄어. 잠깐 멈췄거든. 그럼 생각해봐. 여기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아까 정확한 정의가 저거라고 그랬거든요.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데 그럼 이쪽에 여기를 잡고 여기 이쪽을 이렇게 잡아도 그러니까 잠깐 그 순간만 멈춘 거기 때문에 여기는 기울기가 생겨요. 되니? 오케이. 근데 얘는 어디를 잡아도 어느 쪽을 잡아도 어디를 잡아도 똑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게 더럽게 많다는 얘기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증가함수가 안 되고 이쪽은 증가함수가 돼. 그러면 아! 라는 소리가 들려요. 얘도 이걸 만족하는데 왜 얘는 증가함수라고 안 해요? 라고 할 거란 말이야. 되니? 그죠? 자, 야 니네가 시험 문제 보면 함수 보면 다 무슨 함수가 나와요? 이게 되겠니?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나올 리가 없어. 이걸 왜 내? 똘추 아니면 낼 리가 없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그래프를 그냥 주면서 증가함수라고 말한다?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 다항함수고요. 다항함수 나와도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뭐냐면 0이 붙는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은 증감해서 이제 이렇게 미분한 거를 가지고 보는 거, 원래 함수를 가지고 보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표현들은.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과 원래 함수와의 관계는 함수의 증감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돼서 구간 내에 이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는 항상 모든 구간 내에 미분한 게 부호가 일정해야 되는데 0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그 순간만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잠깐 되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한 거야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수순이라는 거고. 그러면 봅시다. 오늘 할 게 많아. 재밌자. 자, 오늘이 금요일이죠? 즐거운 거 아니야? 내일 오니? 내일 안 오잖아. 그죠? 내일 안 오지, 그지? 너 내일 와요? 나 내일 안 와. 미안, 사과할게. 자, 아무튼 그래요. 그렇구나. 자유롭지 않구나. 자, 봐봐.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있는데 이제 됐어.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증가만 막 하고 감소만 막 하면 뭐 딱히 상관없는데 이런 게 있어요. 다채롭게 사람을 빡치게 해요. 이렇게 하자. 그렇지 않나? 굉장히 흉악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걸 F라고 줄게요. 이거 들고 가서 막 그거 막 이러고 싶잖아요, 그죠? 죽을래? 막 이러고 싶잖아요. 자, 이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는 증가만 감소만 하는 게 아니라 다채롭게 사람을 빡치게 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만 하는 애를 가지고 단조 증가래. 단조롭게 증가만 한다. 물론 몰라도 돼요. 모노톤이라고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단조롭게 감소만 해서 단조 감소거든요. 근데 얘는 증가도 하고 감소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지. 그럼 이제 봐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이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이쪽은 증가합니다. 얘를 기준 이쪽은 감소합니다. 얘를 기준 다시 증가했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다시 감소합니다. 돼요? 오케이? 앞으로 자 왔다 갔다를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랑 반대쪽에서 이렇게 오는 걸 더럽게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F 프라임이었어요. 그러면
f 프라임이 나오는 순간 이쪽은 얘를 이렇게 그냥 쓰는 거야. 여기 x축을 그냥 쓰세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가는 걸 잘 하셔야 돼. 자, 그러면은 증가한대. 근데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 0이야. 그렇겠지. 야, 증가하다가 감소한대. 야, 그럼 여기는 f 프라임이 플러스라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f 프라임 플러스? 그럼 감소니까 얘는 f 프라임 마이너스겠죠. 증가니까 f 프라임이 플러스겠죠. 증가니까 f 프라임 플러스겠죠. 감소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라는 거. 돼요? 그럼 당연히 이 사이에 누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0이 있을 수밖에 없고 0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여기서 이쪽도 0이고 이쪽도 0이고 이쪽도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좀 삐꾸야. 얘는 안 돼요. 여긴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미분이 안 됩니다. 미분이 불가능한 게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는 증가에서 감소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자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감소하다 증가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다가 자 이쪽은 이게 증가해서 0으로 갔다가 다시 증가야. 증가해서 0으로 갔다가 다시 증가거든요. 그럼 이게 올라갔다가 0으로 갔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약간 그래프를 살피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플러스에서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플러스에서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어. 그럼 여기는 좌미계랑 우미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길 이렇게 쓰시고 저기를 저렇게 쓴 다음에 좀 이런 식으로 내려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가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f 프라임과 f를 정확히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구별이라기보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이쪽은.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거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얘를 보고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되니? 오케이 이거야. 자, 그래서 이거야. 그럼 이런 방식으로 간다?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용어가 있어. 그냥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증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증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단조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어떤 특징점이 있어. 특징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리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그릴 때 특징점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차 함수의 꼭지점 같은 느낌으로 특징점이 있다라는 거거든. 그럼 얘는 뭐냐면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증가하다 감소. 그러니까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는 거야. 이게 있고요. 감소하다 반대로 증가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물론 얘는 교과서적인 그 정의에서도 좀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전의 교육 과정은 교과서적인 정의도 이랬거든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이해하는 게 편하니까. 근데 교과서적인 정의 다른 게 있어. 근데 우선은 얘를 가지고 봐.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건 이렇게 위에서 아래니까 이 근처 내에서 얘가 제일 큰 거야. 약간 학교에서 1등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학교 1등. 자,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제일 큰 거. 이 근처에서 제일 큰 거라고 해서 이쪽을 얘는 극대라고 합니다. 극대라고 합니다. 얘가 극대야. 자, 그러면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건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니까 여기는 이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럼 얘도 이 부분 내에선 제일 작은 거야. 이 부분 내에선 제일 작은 겁니다. 이 부분 내에선 제일 작은 거기 때문에 이걸 극소라고 불러요. 얘를 극소라고 불러.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이긴 해. 그러니까 근처에서 제일 큰 거고 근처에서 제일 작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도 근처에서 제일 커요. 얘도 근처에서 제일 커요. 얘도 근처에서 제일 커요. 그러니까 얘도 극대고요. 쟤도 극대라는 거예요. 얘만 극소.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일반적인 경우고요.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예외 1이고요.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예외 2이에요.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의 그 그래프에 있었을 때 극대와 극소가 여러 개씩 있을 수 있어요. 되니? 오케이? 자, 한번 또 생각해보자. 가끔 또 내가 이게 이 시험 문제가 나와서 너무 개빡친 적 있었거든요. 은평구 무슨 학교였어? 선정고였나? 하여튼 짜증나. 이름부터 짜증나요. 자, 뭘 선정해 짜증나게. 자, 봐봐.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있어.
그지? 뭐지? 자, 그럼 봐봐. 여기에 극대와 극소가 존재할까 아니면 똑같을까? 똑같아요. 한마디로 무슨 제한다는 얘기야? 존재한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여기 있는 정의 자체가 얘는 근처에서 제일 큰 거야. 근처에서 제일 큰 값이야. 얘는 근처에서 제일 작은 값이야. 이게 정의야. 이게 정의야.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증에서 감으로 바뀐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은 이겁니다. fx가 fa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간 내 모든 실수에 요즘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전의 교육 과정은 이런 표현이 안 나왔거든. 근데 이번 교육 과정 들어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의 자체가 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도 얘가 정의였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만 이거였어. 고등학교 과정만. 왜냐면 이게 더 직관적이니까. 근데 원래는 얘야. 그래서 이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럼 얘는 뭐냐면 fx가 fa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이게 구간 내 모든 실수. 그 이거예요. 이런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제일 크면서 제일 작아요. 제일 크면서 제일 작다고. 제일 크면서 제일 작다고. 돼요? 오케이? 얘는 극대와 극소가 다 존재하면서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는데 그 값까지 뭐 할 거다? 같을 거다는 얘기. 돼요? 이건 기니디 문제 같은 데 나와요. 가끔.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이게 그렇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솔직히. 근데 몰라. 꼭 그렇게 막 수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있나 봐. 그러니까 그걸 뭐 해야 되는 인간들이 있나 봐.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정의에 입각해서 얘는 맞다라는 거. 둘 다 존재하고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방식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알바노야. 그냥 알바노. 왜? 아니 그냥 증가하다 감소한대.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야 이게 증가하니까 접선의 기울기 양수야. 그러다 갑자기 멈춰. 그러다 다시 이렇게 가니까 접선의 기울기 음수라는 거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갈 거면 f 프라임이 0이 f 프라임이 0. 그러니까 개 중요하다고 볼게. 자, 마찬가지야. 감소하다 증가해요.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미분한 게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어. 음수였다 양수로 바뀌어요. 음수였다 양수로 바뀌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얘도 결국은 0이라는 거야. 중요한 건 0이야. 중요한 건 0이야 이렇게. 미분한 게 0 되는 게 중요해. 미분한 게 0 되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는 게 극대일 때는 f 프라임이 0입니다. 극소일 때도 f 프라임이 0일 때라는 거야.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야. 근데 극대일 때는 위에서 아래로 뚫고 가야 돼. 위에서 아래로 뚫고 가야 돼. 위에서 아래로. 축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뚫고 가야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증가에서 감소로 바뀐다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뚫고 가야 됩니다. 그럼 극소는 반대야. 이렇게 되죠. 아래서 위로. 그래서 얘는 이게 0도 0이지만 아래서 위로 뚫고 가야 돼. 아래서 위로 뚫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0으로 가면서 뚫고 지나야 돼. 0으로 가면서 뚫고 지나야 돼. 0으로 가면서 뚫고 지나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극대, 이게 극소라는 거죠. 이게 극대, 이게 극소야. 극대, 극소입니다. 그래서 미분한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미분한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때 찾아야 되는 건 특징점이라는 거지. 특징점. 이거라는 거. 이거라는 거. 근데 예외도 있는데 예외. 그 예외가 뭐냐면 미분한 게 0이야. 근데 극점은 아니야. 미분한 게 0인데 극점은 아니야. 미분한 게 0인데 극점은 아니야. 미분한 게 0인데 극점은 아니야. 뚫고 못 지나는 거야. 뚫고 못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는 뭐냐면 부호 변화가 포커스. 부호 변화. 그게 변해야지 그게 극점이 된다라는 거야. 변해야지.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지 극점이야. 그래서 얘는 이런 값을 기준, x 값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얘는 미분이 안 돼도 극점인 거야. 미분이 안 돼도 극점인 거야. 미분이 안 돼도 극점이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런 어떤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쟤를 이렇게 우리가 봐줄 수가 있다는 거죠. 됐니?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어떤 특징점을 찾는데 결국은 미분한 게 0이 되는 걸 찾는 게 기본이야.
미분한 게 0 되는 걸 찾는 게 기본이야. 그게 기본이야.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 F 프라임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이게 F가 증가하는 쪽이 이거고요. 아, 이쪽으로 쓰죠. F가 증가. 아래쪽은 F가 감소하는 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뚫고 가는 그래프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뚫고 가는 그래프가 있다. 라고 하면 그럼 여기는 이게 뚫고 지납니다. 0이 되면서 뚫고 지나는 거고 얘는 0이 되면서 얘는 뚫고 지나는데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고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간다. 감에서 칭입니다. 감증이야. 그럼 여기는 뭐냐면 원래 함수인 f가 극소가 된다. 그래서 모르면 미분이라는 거야. 모르면 그래서 미분이야. 원래 거 모르면 미분이라고. 그럼 이거야. 그럼 여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미분한 거의 부호가 원래 거 함수의 증감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이쪽에는 원래 거 f가 이쪽은 극대가 된다. 극대가 된다. 그럼 극점에 되기 위한 조건, 극점의 조건은 뭐냐면 f 프라임이 0이면서 이쪽은 뭐냐면 축을 뚫고 지나야 돼요. 되니? 그랬을 때 위에서 아래로 가면 극대, 아래에서 위로 가면 극소라는 거를 가지고 기억하시면 끝이. 이렇게 축을 뚫고 지나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말했던 게 이렇게 되는 그래프 있잖아. 이거. 그럼 얘가 이게 F면 F 프라임을 따지면 이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멈췄다 올라가죠. 멈췄다 올라가는 거야. 멈췄다 이렇게. 멈췄다 이렇게 뚫고 못 지난다. 뚫고 못 지나요.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없는 거지. 그럼 플러스에서 멈췄다 다시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쪽은 극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극점이 아닌 거야. 미분한 게 0이지만. 그래서 예외라는 거죠. 그래서 특징점은 기본적으로 미분한 거 이퀄 0인 게 특징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얘가 축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는지를 좀 보면 된다는 거죠. 축을 뚫고 지나가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뚫고 지나가느냐, 아래에서 위를 뚫고 지나가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되니? 알겠죠? 그래서 그게 극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점 찾는 게 포커스야. 특징점이야.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쓰시면 되고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도 돼야 되고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도 돼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도 돼야 되고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도 돼야 돼 이거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별게 없어. 그냥 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가시면 돼. 아까 내가 다이어트 이거 있잖아. 이것만 가지고 아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 바로 이제 3차로 가겠습니다. 오늘 4차까지 다 할 거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거 다 해줄게.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 프린트를 찾아서 줄게요. 그걸 줄 건데 그래도 뭘 좀 적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3차, 4차 할 땐 좀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로 갑시다. 3차 함수. 2차도 뭐 할 게 있거든요? 그건 내가 그냥 다른 데 적어주는 거 할 테니까 우선 3차 함수 그래프부터 좀 봅시다. 그걸 하고 나중에 2차를 나중에 하면 돼, 그거는. 오늘 다 끝내야 되니까. 자, 3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얘는 fx, 그러니까 y 이퀄 fx인데 얘가 3차식 fx 3차식. 너 3차 함수 그려본 적 있니? 있어요? 응. 3차 함수? 근데 그 바로 되니? 안 되죠. 약간 가스라이팅이야. 그럼 3차 함수 그럼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알지 못하는 거야? 모르죠. 모르면 뭐 하라 했지? 미분하라 했어. 내가 얻어낸 건 그거밖에 없어. 모르면 미분하라. 내가 그 대학교 때 그 교수님한테 얻어낸 건 모르면 미분하라밖에 없거든요. 그럼 얘는 f 프라임 x를 갖다 써. 근데 얘만 갖다 쓰고 멍 이렇게 있으면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걸 뭐 되는 거 찾아라? 0 되는 거 찾아라. 내가 어제 유튜브를 찍었거든요. 카메라에 그 스크립트가 보이던데. 너무 신기했어. 근데 니네 제발 그거 내가 만약에 나온 그 유튜브 같은 게 보이잖아? 클릭하지 마세요. 난 그거 못 볼 거거든. 평생 못 볼 거거든요. 갑자기 스크립트를 뚝딱뚝딱 만들어주는 거야. 나랑 같이 계속 얘기하더니 만들어줘. 그러더니 여기 띄워줘. 그러니까 이걸 읽으래. 국어책 읽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클릭하지 마. 다음 주에 업로드된다 그랬거든요. 물론 그 일산 청소에서 업로드되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제발 하지 마세요. 악플도 달지 마. 끼리끼리 이러면 안 돼. 그죠? 자, 하여튼 신기하긴 하더라. 자, 봐봐.
이거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했죠.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특징점을 무조건 찾아야 돼. 이걸 무조건 찾는 거야. 안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그게 없어. 그래서 저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 이퀄 0 되는 걸 찾는 거야. 다 똑같긴 해. 어차피 우리가 그릴 다항함수가 3차 아니면 4차거든요. 그러니까 2차도 되는데 2차는 굳이 안 해도 되긴 해요. 근데 그냥 뭐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이제 저렇게 만들어두면 얘는 몇 차랑 공식이죠? 3차 미분은 몇 차예요? 2차.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가 몇 개지라고 말하면 2개 이럴 거거든요. 머리통 두 가닥을 뽑을 겁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가 몇 개예요? 3개. 그걸 모르면 약간 좀 이게 좀 슬퍼지는 거거든요. 니네가 되게 좋아하는 식이 하나 있거든요. 무슨 별식이니? 종류 3가지. 이거랑 요거랑 아씨 자 요거랑 요거 이렇게 3차가 3가지. 그래서 3가지.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그 개념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내용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F 프라임. 그럼 얘를 가지고 특징점은 어쨌든 0 되는 게 특징점이라니까? 아니 이거는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그래프를 위한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항함수는 저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내려가겠지 여기 이렇게. 너네도 들으는 연습해야지. 자 이렇게 들으는 내리는. 얘는 없어요. 얘는 없어. 이거야.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합니다. 얘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건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 봐봐. 플러스 0 플러스이기 때문에 가다가 멈췄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 아니면 얘가 제일 작긴 하거든. 접선의 기울기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 이거야. 그러니까 얘나 사실 도찐 개찐이에요. 그러니까 멈추는 게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지. 멈추는 게 있냐 없냐 그 차이야. 그리고 여긴 얘가 변곡점. 여긴 얘가 변곡점. 여긴 얘가 변곡점이 됩니다. 변곡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끝난다는 거야. 됐니?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이거 미분하는 거 0 되는 거 2차 방정식 여기 근이 2개니까 0보다 한 별씩. D가 0이다.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이거야. 얘가 끝이야. 그럼 얘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끝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거든요. 그럼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6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냥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른쪽 끝이 내려갈 때가 있을 거고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갈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돼서 얘를 좀 구별 좀 내가 보면 알겠지만 나 개수 때부터 일정하게 나 이렇게 하거든요. 모든 그래프든 정상과 또라이로 연결돼 있어. 또라이. 정상과 또라이. 아이도 쓰기 싫어. 정상과 또라이. 정상과 또라이. 정상과 또라이야. 정상과 또라이인데 이건 4차도 마찬가지거든요. 4차도. 그러니까 어떤 걸로 기억을 하면 되냐면 미분에서 0 되는 거 있죠. 미분한 방정식의 실근이 자 모두야. 모두 서로 다른 실근. 서로 다른 실근이면 정상. 모두 서로 다른 실근 정상이야. 근데 중근이 있거나 또는 허근이 존재하는 순간 그게 존재하는 순간 무조건 도라이. 그냥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 정상이 아니면 또라이. 너무 이분법적 사고긴 한데 정상이 아니면 또라이입니다. 정상이 아니면 또라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정상만 기억해도 돼. 정상은 몽땅 다야. 절대로 같은 게 있어서도 안 돼요. 자, 모두 서로 다른 실근이면 정상이야. 모두 서로 다른 실근 정상. 모두 서로 다른 실근이면 정상입니다. 이거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자, 이거야. 자, 그러면 정상과 도라이의 특징은 뭐냐면 3차 함수일 때 특징은 그냥 이거를 기억하면 돼. 극점의 유무야.
극점의 유무. 극점 이렇게 극점. 자, 얘는 x. 아까 여기서 얘를 극대와 극소라 그랬잖아요. 극대와 극소. 그래서 여기서 극대가 되는 이 점을 가지고 이 점을 극대점이야. 극대점. 그럼 여기 있는 얘는 극소에 있는 그쪽 점이니까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극소점이야. 극소점. 자, 그럼 극대점일 때의 y 값을 가지고 얘를 극대 값이야. 극대. 그럼 여기서 극소점일 때의 함수 값을 가지고 이쪽을 극소 값을 극소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극점이 존재하면 정상, 안 하면 또라이. 존재하면 정상, 안 하면 또라이. 존재하면 정상, 안 하면 또라이. 그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정상은 뭐냐? 미분에서 0되는 판별식. 2차 방정식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예요. 0보다 큰 거예요. 서로 다른 주실근이야. 다 다른 주실근이야. 자, 그다음에 중근이 있거나 여기서 이렇게 허근이 있으면 얘는 또라이가 돼서 극점이 없는 거야. 극점이 없는 거야. 자, 극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기준인데 자, 한 가지의 기준이 더 있으면 이쪽은 단조롭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를 가지고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얘는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아까 했던 것처럼 x가 커지면 y 값도 커진다라고 얘기하겠죠. 이렇게. 아니면 반대로 작아진다 하겠지. 이렇게 돼요. 아니면 또 이겁니다. 역함수가 존재. 그렇다는 건 1대1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거겠지. 어우씨, x가 다르면 y도 다르다. 다 똑같은 거죠. 다 또라이입니다. 그냥 이것만 다 기억하면 돼. 근데 요즘은 사실 뭐 딱히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 것 같긴 해. 뭐 어쨌든 그래. 자,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 164번 있죠. 164번. 이게 그거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이게 또라이가 되라는 얘기야. 또라이가 되라는 얘기니까 얘를 미분해서 방정식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또라이. 한마디로 또라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럼 167번은 좀 애석하게도 절대값 때문에 좀 짜증나긴 하는데 얘는 내신에 엄청 잘 나오니까 별표를 우선 치시고 167번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178번. 극값을 갖지 않도록의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죠. 극값을 갖지 않도록. 그냥 거의 국룰처럼 하면 돼.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이 극값을 안 갖는 거고, 극값을 안 갖는 건 또라이가 되라는 거고, 또라이가 되라는 건 미분에서 0되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돼요? 이걸 틀리면 좀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얘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뭐 이 정도로 가지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서에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자, 이거부터 내가 좀 시작해서 인제는 좀 적어야 될 게 생길 겁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를 그릴 때는 진감표라는 걸 안 그립니다. 그러니까 너 3차 함수 그려본 적 있다 그랬잖아. 어떻게 그려요? 진감표 그리니? 안 그려요? 너 얘야 저기요? 너 진감표 그려요? 안 그려요? 너 진감표 그리니?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 진감표를 요즘 안 그리거든요. 옛날에는 막 진감표를 그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요즘도 진감표를 그려야지 되는 그런 그 서술형 문제가 있긴 하거든. 다들 괴로움이 원룸 치고 있지? 미안해요, 그죠? 어떡하지? 자, 아직 좀 남았어, 얘들아. 좀 남았어. 자, 요거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x 3승 빼기 3x 제곱 있잖아요. 이런 거. 얘라고 치면, 그러니까 이런 걸 그릴 때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그 비율 관계라는 걸 알면 애초에 안 그려도 돼.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미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미분 해볼게. f 프라임 x라는 거죠. 이거 이퀄 3x 제곱 빼기 6x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0 되는 걸 찾아 무조건 찾아. 그럼 3x로 묶어. x 빼기 2입니다. 그럼 얘가 0 되는 게 0하고 2거든. 서로 다른 두 개 나와. 서로 다른 두 개. 그럼 저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제발 그냥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제발 그냥 쓰라고. 야 그럼 앞에가 0이고 뒤에가 2겠지. 얘가 2고 얘가 0이면 미친 거 아니냐? 그렇잖아. 그럼 누가 봐도 얘가 0이고 이쪽이 2니까. 그럼 여기서 0 대입하세요. 근데 또 조심할 건 또 깜찍하게 여기다 대입해야지 죽여버리거든. 왜? 여기도 0 나오고 여기도 0 나오고. 노벨상이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건 안 돼. 자, 그래서 얘는 0일 때를 여기다 함수 값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진짜로 그냥 0인 거고요. 2를 대입하면 8에서 11을 빼니까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끝이라고. 이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x3승 빼기 3x 제곱 플러스 3x 뭐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딱 돼 있다고 쳐. 이게 fx야. 이게 fx야. 그러면은 몰라. 모르니까 f 프라임 x겠죠. 써. 3x 제곱 빼기 6x 플러스 3 이퀄 0이겠지. 어머나?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일 거기 때문에 이쪽은 x가 1밖에 안 나올 거란 얘기야. 돼요? 그럼 중근이죠. 중근이 어떻게 돼요? 저렇게 된다는 거지. 저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럼 얘가 여기 1이야 그래. 되니?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 웬만하면 진간표 안 그려도 되거든요. 진간표 나중에 뭐 이렇게 서술에 나온다고 하면 그때 보시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더럽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제 여기부터 좀 적으시면 돼요. 봐봐. 이게 있습니다. 비율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몇 줄도 그냥 아끼고자 하는 거거든요. 몇 줄도 아끼고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졌어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유명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별별 걸 좀 다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3차 함수 비율 관계,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다음 시간에 계속. 왜냐면 지금 하면 안 될 거야. 자, 그래서 잘 쉬시고 그다음에 저거를 프린트는 갖고 올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쉬었다 가지고.